강남 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의 정의는 피지선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모공의 염증성 질환을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 그 다음에 정의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피부 모식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요게 표피, 그 다음에 진피, 여기가 이제 지방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기름선이 되겠는데, 요게 모공이죠. 요게 모공이고 요게 기름선이 되겠는데, 요 기름선이 보통 호르몬의 작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기름선이 여기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이 분비가 되는데, 요 분비가 되면 이렇게 배출이 되면 이제 여드름이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많이 막혀요. 여기서 막히게 되면 요만했던 기름선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모공을 파괴하면서 주위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우리가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염증이 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볼록 올라오게 되죠. 밖으로. 이렇게 보면 여드름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염증의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잘못 짜면 흉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는 굉장히 큰 염증이 있어서 이 막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터지게 되면 이 정도가 함몰이 되면서 이제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의 정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기름선이 많이 확대돼서 요 기름선이 요만해야 될 게 이렇게 커진다. 요게 여드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드름의 치료는 약물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이저, 그 다음에 침요법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요 그림을 통해서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피지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치료는 약물을 쓰죠. 약물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피지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물에는 항생제 계통의 요걸 낮추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계통의 요걸 낮추는 약물도 있죠. 그래서 여드름이 아주 급성기로 심할 땐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돼 있고, 역시 발라서 침투하는 약도 있죠. 약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라가지고 요 표피층을 많이 얇게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가 막힌다면 기름선이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박비시키는 연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약화시키는 연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치료에 있어 가지고 여드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재발이죠. 이 재발을 좀 많이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이제 의사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드름을 일으키는 이 피지선이 모든 피지선이 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드름을 일으킬 확률이 많은 피지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선을 일부 파괴시킨다면,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을 파괴시킨다면 이게 여드름을 재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스무스빔이라는 레이저와 고바야시라는 치료가 있죠. 이 두 가지 치료는 뭐냐면, 이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쏴서 이 파장이 요걸 파괴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스무스빔을 이용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하는 거고, 요 고바야시라는 건 어떤 치료냐면, 요 모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조그만 침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침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좀 무시무시한데, 굉장히 얇고 가는 바늘입니다. 요게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걸 파괴시키는 거죠. 이거의 가장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이 따로 있다. 모든 피지선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나 있는 여드름의 피지선을 파괴시킨다면 재발을 막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각광받는 치료는 요 고바야시와 스무스빔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요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거와 더불어 급성기에는 요 약을 쓰는 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약이 이제 보면은 뭐 부작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급성기에는 가장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안전한 약입니다. 물론 그 전에 검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뭐 여러 가지 피 검사, 뭐 지방 검사라든지 간 기능 검사라든지 하게 된다면 약은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드름 치료를 보시면 요 피지선들을 컨트롤하고, 피지선을 컨트롤하는 게 주인데 그 밖에 환경들, 요 피지선도 좀 컨트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없애준다면 여드름 치료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가 가장 혁신적인 것은 재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 여드름을 짜고 흉을 없애고 붉은 걸 없애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재발에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재발을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약물이나 짜는 치료, 그 다음에 보습 정도의 치료로는 여드름의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차피 치료를 시간을 똑같이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치료를 병합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모든 피지선들이 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여드름을 잘 일으키는 피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지선들만 잘 컨트롤 한다면 재발을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고바야시 침 치료가 되겠고, 그 밖에 스무스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는데, 이들 치료는 어떤 치료냐면 선택적으로 여드름을 잘 일으키는 피지선들을 파괴시켜서, 물론 100% 파괴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을 파괴시켜 가지고 재발을 상당히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 방향은 좀 더 피지선들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 가장 피부과 치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여드름 치료의 미용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는 이러한 치료, 고바야시 침 치료라든지 스무스빔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